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K투자전자, 흑표전자 사업이 내수, 국내에서는 아직도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수출이고 수출도 뭐 사실 폴란드도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가는 길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다들 아쉬워하고 좀 답답해하는 거죠. 일단 작년 24년도에 좀 논란이 많았죠. 한여름에. 그 1차 양산이 이제 블록 1 해가지고 40대를 만들기로 했다가 이거를 뭐 다시 한번 재검증한다고 해서 카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죠. 재검증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아니 40대라고 해봤자 많지도 않은 건데 그것도 블록 1 초기형인데 공대항공 전투 임무용으로 그걸 쪼갠다. 그럼 당장 실제적인 배후에서는 카이가 생산 라인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텀이 끊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안 좋아했죠. 그다음에 그거를 지켜보는 매니아들이나 이제 관심 많으신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작년 이제 이맘때 여름 때 그랬는데 벌써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 안에서 40대 쪼갠 것 중에서 20대를 이번 여름에 뭐 빠르면 6월 달, 늦으면 8월 달에 마저 계약을 또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나머지 20대, 40대 중에서 나머지 20대의 검증을 또 이제 한 거죠, 조용히. 이게 그냥 그대로 다 이어서 생산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온라인상의 뭐 언론도 그렇고 어떤 뭐 TV에서도 뉴스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차질이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취재를 제가 좀 해서 좀 더 자세한 거를 좀 전해드릴 예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거는 그 다음으로 미루고. 왜냐면 이제 블록 2 생산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떻게 또 이어갈지 그것도 새로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블록 1 나머지 20대에 대해서는 뭐 여름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뉴스가 타면은 뭐 이렇게 대내적으로 타면은 해외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고 내년 말 지금 25년 이제 4월인데 26년 말이면은 이제 최초의 시제기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시제기 2대 정도가 26년 12월 이제 나와서 강릉 기지 18전투 비행단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다들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많이 얘기들 하셨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좀 더 접근성이 생기고 올해는 이제 6월 달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에어쇼 그거 열리지만은 당연히 이제 카이가 참석하더라도 뭐 브러셔리나 뭐 모형 수준으로 이제 홍보를 할 거고 근데 내년에 이제 판볼 에어쇼가 내년 이제 여름에 있는데 7월 달에 그때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 영국의 중심의 GCAP이라는 이제 영국 중심의 차세대 전투기 6세대라고 하는 전투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맞불을 놓기 위해서 좀 더 큰 모형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블레이거리 가서 또 겸해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좀 적극적으로 영국은 그동안에 2012년도 이래로 우리 이거 한국산 경전투기죠 F-50부터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인기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파리 에어쇼보다는 내년 이제 그 기점이 이제 급상승하는 게 내년 7월 달에는 상당히 이제 유럽에서도 일단은 관심을 갖는 나라가 나올 것이다. 뭐 살지 안 살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그 유럽, 서유럽 중심의 그 전투기 시장은 그 뭐 트럼프가 많이 흔들어놨지만 나토에서 뭐 무기 구매하는 게 그 영외에서 이제 한다기보다는 영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K방산에 어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가 그 틈을 벌려놔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것도 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년으로 저는 유럽도 뭔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 지금은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뭐 중동, 폴란드, 동유럽이죠. 그리고 이제 저쪽 페루 정도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1년 정도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서유럽도 많이 흔들릴 거다. 비교를 이제 해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살지 안 살지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초입 단계. 최초로 이제 25년도 상반기가 1, 4분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데 유별나게 그 블로거 나머지 20대에 대한 게 뭐 뉴스는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방사청 그 간단한 자료 가지고 제가 어떤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많이 기다려져요. 계약 자체가. 그래야 해당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좀 안정적으로 그 고전 전투기를 이제 좀 만들어서 착수하는데 지금도 이제 한 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동체가 완성되어 있는 거를 카이의 자체 유튜브에서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2대, 3대 이렇게 라인에 깔아놓은 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조립을 이제 시작한 것들을 그러면 2차 그 지금 나머지 40대에서 이제 2차 계약이 빨리 이제 성사되면 또 힘을 얻어서 좀 더 이렇게 멋있는 사진 라인에 이렇게 일단 노란색의 전투기 KF-11을 이제 만들고 시작한 거를 쫙 깔아놓는 거를 그 다음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울 아덱스 직전에. 그래서
이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결국 수출 이제 아주 대박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진전이 하나씩 하나씩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카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접해보니까 뭐 20년 전에 그때부터 접해보니까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나 공부하신 분들, 그 소위 그 항공 분야 종사를 이제 했다든지 직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이 일단 자리를 잡아서 여기도 조직이 일단 이제 고착화된 게 있어요. 뭐 ADD도 그런 게 국방과학 연구소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느덧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소위 35년 전에 뭐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이 이제 IMF 지나고 나서 2000년대부터 자기 자리를 이제 고착화시켜서 계속 해먹어야 되는 그 소위 뭐 월급쟁이라도 꾸준히 잘 다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해외 업체들하고 친분을 쌓은 게 있어요. 뭐 그 시절에 2000년대만 해도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그들의 어떤 뭐 합법적인 로비 잘 얘기를 해주고 대해준다든지 뭐 자료 제공을 잘 한다든지 해외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서가 이제 쌓인 거죠. 그 시절에 2000년대 초반 전후로 해서 뭐 저도 뭐 좀 그걸 겪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장을 좀 합법적으로 좀 대변을 해주거나 좀 이해를 해주면서 그러다 이제 중간에 끼어든 게 2005년을 넘어서면서 FA50 등장하면서 이게 또 공군의 어떤 전투기 확보 예산 지출해야 될 예산을 또 일정 부분 국내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그 경전투기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런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지나면서 2016년, 17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간 게 KF-21.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국산 그 전투기나 국내파들이 이제 끼어드니까 외형 쪽으로는 뭐 이게 초기 전투기 발전사에서 보면은 60년대 뭐 70년대 전투기 발전사를 보면은 항상 뭐 A형, B형, 뭐 C형, D형까지 완전하게 개발이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제한된 전투 능력. 그게 이제 뭐 프랑스의 미라지 F1 전투기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뭐 도태해서 뭐 한두 나라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A형에서 뭐 C형, 뭐 물론 B형은 복제형입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그래서 A형과 C형에 가서는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질 못해요. 거의 공대공 전투, 적 전투기나 요격할 수 있는 기동 성능을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그런 위주로 개발돼서 그 다음 단계가 항상 2형, 에코. 2형 가면은 뭔가 다목적, 멀티롤. 그러니까 지상 공격 능력까지, 해상 공격 능력까지 다 넣습니다. 그런 어떤 성능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구시더, 옛날 시대에 그 컴퓨터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완성시키는 게 보통 2형, 에코형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거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시 KF-21이 초기형 블록 1이죠.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뭐 A형이나 C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똑같다. 그 과정이 완전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설정 자체가 이 프로그램 절차를 나눈 게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전투만 좀 중심으로 하기로 지금은 더 소프트웨어가 더 복잡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더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도 그랬지만 옛날엔 또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맞게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지금은 또 컴퓨터 시스템이 더 복잡하고 하니까 검증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이제 하다 보면은 40대를 또 일괄적으로 생산하다 보면 또 오류가 나올 것이다.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에서 쪼개가지고 한번 조심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조심스럽게 만들자. 그래서 나누자. 이제 그건 대외적인 명분이에요. 이게 항상 뭐 전투 개발은 어렵다 하는 거로. 근데 속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들 이해관계가 그게 꼭 불법 이런 건 아닌데 정서 그다음에 일반적인 뭐 여러 가지 생각 사상이 외국 거를 좀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상에서 이게 쪼개지니까 수입산 전투기, 뭐 국내 개발 전투기 지금 와서도 그럼 수입산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F-35 추가로 사야 되는 거. 그다음에 F-15K 플러스라는 업그레이드 사업이 있어요. 내부로 다 갈아쳐야 되는 미국제 전투기로. 그러면 공군의 이제 국방부 예산 중에서 육해공 해병대 예산이 있는데 공군 예산 중에 그 전투기를 사는 또 예산이 또 안에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국산 전투기냐 해외 전투기냐 이 돈 지출의 비중이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친미파인 카이다에서는 연구원들이나 박사님들이 저기하고 내가 친해. 내가 다음번에 미국 놀러 갔을 때 좀 대접받으려면은 이게 그 불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면 대접받으려면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이거 잘해줘야 돼. 뭐 그런 거 아직 표현을 못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서들. 그게 이제 뭉쳐요. 막 잘하나 자리 잡고. 근데 동료 후배들도 그쪽이야. 그러면 이게 표출이 안 되지만 일단 그 예산을 그쪽에서 쪼갤 때 좀 더 손해를 안 보게끔. 연부액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그 절차 이게 배정하는 돈이 있는데 딱 보면은 이걸 사업을 외국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F-35 에이전투기 20대 추가 발주를 해서 들어와 26년, 7년, 8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에 문제 없이 나가려면 요때 요거로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빗겨넣게 배정을 하게끔 교묘하게 그런 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기사나 말로 표현 못하죠. 그리고 실제 이런 거는 이제 대놓고 대화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큰일 난다.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이러면서 막 발뺌하고 되려 면박을 주면서 그 이제 뭐 입증은 뭐 서류를 가지고 증거물 이렇게 띠밀기 전에는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서로 이제 뭐 논박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걸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 이런 이제 밀리터리 분야의 매체들 거꾸로 이제 지켜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살펴보고 보고 그래서 뭐 이 방송을 이제 나중에 보신다면 이제 저 왼수 같은 놈.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초빙해가지고 서로 토론도 해서 그 강의로 줘요. 거기가 카이다가 불러준 적도 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좀 친분을 쌓으려고 했는데 저 안 되겠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면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정서라는 게 있어요. 친미파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이게 정치 외교 분야에서 뭐 친미파다 친일파가 꼭 무슨 뭐 돈 문제 뭐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어떤 그게 있죠. 흐름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신경 써지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 일반적인 이렇게 눈에 딱 띄는 손에 잡을 수 있는 증거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봅니다. 어차피 블록 1을 40대를 이제 공대공 전투 임무용으로 이제 만들어면은 예산만 확보되면은 그 블록 2 사업할 때 이제 나머지 80대인데 2032년까지 거기에다가 얹혀야 돼요. 예산만 확보되면은 바로 개량해야 돼요. 왜냐면 블록 1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 또 낭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6년 말 소위 12월 달이죠. 저번에 이제 LH 그 1 경전투 헬기 카이에서 그것도 난 처음에 이제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2대는 넘길 줄 알았어요. 육군에 항공학교에 한 대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업체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대외적인 홍보 그래서 그냥 급하게 막 최소한의 2대인데 한 대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 KF-21도 결국 이제 26년 말에 나는 2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 대 넘길 수도 있어요. 그게 조립 안에 있어도 시험 비행 다 테스트 완벽하게 끝내야 되니까 문제없게 안전성, 안정성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갑자기 합쳐지는 거예요. 27년, 28년에는 이제 블록 2로 가잖아요. 왜냐면 금방 이게 다가오잖아요. 이 중간에 블록 1 양산하는 시간이 바로 넘어가잖아. 그 사이에 완전 또 개발을 추가로 다 끝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결국 최종 목적은 사업 목적은 블록 2 기준으로 120대를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개량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미티어 미사일, 그다음에 IR 아이스트라는 단거리 미사일 장착하고 이제 작전 나가는 거는 이제 홍보 사진을 많이 이제 영상을 보여주지만은 그 기간은 짧을 거예요. 그게 길지 않고 어떤 그 특별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바로 이제 합류시키는 거죠. 블록 2를 신규 생산을 라인에서 하면서 블록 1은 또 별도로 개량 사업 해야 됩니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다 블록 2로 획일화시키려면 2032년도에는 120대가 블록 2로다. 블록 1은 그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개량,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제 그 얘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바뀐다는 게. 거기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그 파이론 계통, 그러니까 뭐 미사일 파이론이 이제 2가지가 있으니까 기본 파이론 밑에 또 이제 레일 파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또 추가해야 되고. 그래서 레이더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또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좀 더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사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그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 2가 예정대로 개발이 동시에 지금 잘 되고 있다면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은 중간에 뭐 짧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겹쳐서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옮겨질 것이다. 왜냐면은 27년이 그 중간 해잖아요. 28년부터 블록 2로 양산하는데 그럼 바로 블록 1은 한 2년 사용하면서 28년도에 바로 동시에 라인을 별도로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거 개량. 그다음에 신규 블록 2 만드는 게 동시에 라인이 이제 깔릴 수 있는 거죠. 그 카이의 공장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장면이죠. 이거를 하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기존 그 전투기를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시간을 이렇게 격철둬서 개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획득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뭐 특히 그 공군 분야의 전투기들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사용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전투 능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전과는 이제 다른 거죠. 전에 먼저 F4, F5 운영할 때는 다른 거죠. 세대도 바뀌었고 사람들이. F-15가 이제 1세대 F-15C, D, 그러니까 C/D 버전인데 공대공 전투에 특화된 이거는 벌써 등장한 지가 뭐 45년 정도 이상 됐고요. 79년부터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뭐 미군군에서는 올 연말까지 거의 뭐 1개 부대만 남겨놓고 다 퇴역하는
상당히 이제 구형 전투기인데 이거를 이제 KF-21로 대체할 수 있는 건 그 레벨이 아니에요. 이건 대형 전투기고 우리는 이제 중간 미디엄급인데 미디엄의 하이급이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은 따로 이제 뭐 F-15EX라는 그 같은 그 형제 관계에 있는 3세대 F-15 글로 이어지는 거고 수출 시장에서 그다음에 F-18 레가시 호넷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제 호넷 전투기 좀 지금의 슈퍼 호넷 우리 영화에서 탑건 2에서 본 거는 큰 놈 몸이 큰 놈 부풀려진 저기예요 슈퍼 호넷이죠. 근데 먼저 그 작은 호넷이 있어요. 그게 이제 퇴역을 하는데 이것도 미해병대 기준으로 내가 찾아보니까 최신 뉴스 찾아보니까 그래도 2029년 30까지는 그 부대가 남아 있더라고. 이렇게 부대 숫자가 줄면서 남아 있기 때문에 미 해병대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를 그 부대의 대체는 스텔스 전투기로 돼 있고 F-35B나 C로. 그러면 도입국들 이미 도입국들은 그 뭐 핀란드, 뭐 스페인,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또 F-35를 또 대체 기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 시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F-15CD나 F-18 뭐 CED 그 대체 시장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시장. 기존의 그런 전투기 4세대 전투기의 미국제를 안 갖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전투기 이제 교체 시장을 우리는 찾아가는 거죠. 개발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뭐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뭐 중동 시장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그 나라들은 뭐 유럽제 타이푼이라든지 아니면 나파를 사는데 또 미라지 2000도 지금 보유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4세대 전투기 F-16도 구형 전투기가 있습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3세대는 이제 좀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달아서 최신형이고 그 F-16 안에서도 그래서 F-16의 2세대를 대체하는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돈이 있으면 우리 걸 살 수 있는 뭐 이집트 물론 이집트는 중국제도 살 수 있어요. 동시에 J10 그 CE 에코 버전 CE 수출 버전이죠. 엑스포트. 그래서 그런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전통적인 뭐 미국의 하이급이나 미디엄급 시장은 대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F-16 시장이 또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필리핀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최신 소식이 근데 필리핀 공군도 뭐 폴란드 공군처럼 한 개 기종이 아닌 뭐 세 개 기종을 이제 갖출 수 있는 의미가 폴란드가 F-50을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F-16이 있고 그다음에 F-35를 이제 또 조만간 이제 인수를 합니다. 한 대씩 한 대씩. 그럼 세 가지 기종인데 이것도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KF-21을 이제 블록 2급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전망이 되고 있고 우리 K방사는 워낙 잘 정착이 돼 있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서로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F-50 12대 지금 도입을 해서 한 대 추락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뉴스 나온 게 12대 산다고 그랬고 그러면 23대가 되겠죠. 그거와 별도로 다른 전투기 40대를 더 사게 돼 있어요. 그거 별도로. 40대인데 여기서 이제 지분이 나눠지는 게 20대는 지금 미 국방성에서 승인하고 미 의회 비준을 기다리는 F-16V 아니면 중고 전투기일 수 있어요. 미 공군이 줄 수 있는 20대. 그럼 20대가 뭐냐? 그게 KF-11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군도 세 가지 기종으로 현재는 한 가지 기종인데 세 가지 기종을 할 수 있는 늘어나는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시키는 거고 폴란드는 이제 당연히 러시아 견제용으로 다종다양한 전투기 물론 운영 유지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그만큼 카이에서 수출하는 F-50이나 KF-21의 후속 군수 지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해주면 담보를 하면은 네 가지 기종을 나중에 2030년대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후속 군수 지원을 뭐 미국만큼 더 신속하게 제때하겠다. 물론 이제 엔진은 다 미국제이니까 또 미국하고 또 협의를 잘하고 그게 잘 얘기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1의 이제 판매 나라 대상이 사실상 신규 개발을 해야 되는 세일즈를 신규 개발해야 되는 대상국이 많습니다. 늘어날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KF-11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6세대 전투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뭐 서너 정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 시작을 한다는. 그때는 또 다른 시장을 개발해야 돼요. 그 기존의 4.5세대 전투기가 그때 가서 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대체하는 용도로 제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그 6세대, 5세대 전투기 얘기하는 이제 세상인데 이 프로펠러 전투기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제 슈퍼투카노 그거 여전히 잘 팔려요. 그 필요한 나라들이 있어.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나라가 아주 고성능 전투기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F-50의 그 개량량 블록 20도 앞으로도 당분간 그 완성돼서 나오면은 폴란드 버전이죠. PL 버전인데 이것도 시장은 있을 거고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개량되기 완전 그 물건이 나오기 전이고 KF-21도 지금 완전하게 등장한 게 아니고. 근데 이 두 가지 F-50 블록 20이나 KF-21의 블록 2 기준을 하면은 판매할 때 곳은 늘어난다. 지금보다 또 다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나라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물건이 나오면 또 이게 달라지죠. 현실적인 게. 그래서 뭐 다른 우리 답변을 드릴 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뭐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돈인데. 그래서 이 전투기 시장도 뭐 이제 흐름을 계속 잘 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모든 걸.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느덧 70년대 프라모델을 시작해서 이제 이 취미 생활을 했다가 이제 직업이 됐는데 어느덧 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나이는 잔뜩 먹었고 이제는 이거를 이제 쉽게 해소하는 이제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가서 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까지 이런 해소를 또 해드릴지 뭐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도 있어요. 이걸 쉽게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복잡하게 박사님들처럼 뭐 이렇게 단어를 써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이에 20년 사이에 그 시기적 역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상황을 다 이렇게 항상 국제 정치적인 측면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국제 뭐 분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냉전 탈냉전이 됐죠. 정확히는 이제 91년도 12월 달에 소비에트 연방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축소되면서 그때부터 한 3년 4년 동안에 이게 다 세상이 어느 정도 가장 강력한 적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때 중국은 뭐 지금과 또 다른 좀 약한 면이 있었고 군사력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유일한 어떤 국제 어떤 군사력 단일 강국으로 됐는데 물론 이제 대테러 전쟁이 시작이 되죠. 2001년부터 그거는 이제 비정규전이고 정규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군비 감축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유럽이 이제 그게 냉전 끝나고 중동은 지금 뭐 5차 중동전 이후로 지금의 헤즈볼라 전쟁, 하마스 전쟁이 좀 없었고 이제 산발적으로 뭐 테러가 있었죠. 도심지에서. 근데 지금의 대규모 전쟁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력 무기 개발이 이제 좀 쉬자. 이 한 50년 동안 달려왔는데 아주 돈 막 갖다 막 좀 심한 소리 막 이렇게 쳐 바르면서 막 했는데 이제 좀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고 놀러 다니고 우리 좀 복지비도 써야 되고 다른 뭐 좀 문화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소홀히 한 거예요. 개발을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방산업체가 축소가 돼요. 그리고 대테러 전쟁의 가벼운 무기들. 그거는 이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방산업체도 이제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 팔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까지 K방산이라는 건 존재하도 않았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야 대테러 전쟁이 이렇게 2001년도 9.12 테러 이후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방산 제품 특히 자동 소총이나 방탄헬멧, 방탄복 되게 꾸려 만드는 게 엉망이야. 뭐 근데 서유럽은 대단한 무기들이 많아. 그런 이제 권총, 뭐 소총 해가지고 유탄 발사기, 방탄복, 헬멧 아주 거기는 정통으로 제대로 잘 만들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매니아들 중심으로 세일즈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은 엉터리다. 상당히 지금하고 분위기 달랐어요. 그런 비정규전 무기에 대해서는 욕만 먹고 특정 업체들이 그리고 비하되고 그리고 마치 그거를 해외 거를 가져 소개하는 사람은 막 뭐가 있는 사람, 지가 무지 본사에 뭐 마치 뭐 사장 뭐 이런 것처럼 의식되면서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안 됩니다, 망합니다, 뭐 인상을 써가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정이나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잘 됐냐 지금? 뭐 잘 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와중에 소위 지금 말하는 K방산, 전차, 천무, 뭐 F-50 그것도 욕 많이 먹었어요. 뭐 파워팩이 문제야, 뭐 저 경전투기 가지고 다리가 짧고 멀리 못 가, 무장도 안 돼.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그냥 그럭저럭 뭐 자주포 잘 나왔나 보네. 그냥 그래 뭐 연평도에서 잘 대응했지 뭐 그 정도. 좀 있으면 좋지. 그렇게 이제 가려져서 그냥 뭐 우리가 꾸준히 그냥 방산업체가 미련하게 꾸준히 투자하고 그냥 어떻게든 납품을 군에다가 해야 되는 막 죽기 살기로.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니까. 그러다가 폴란드가 터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게 뭔가 대박이 났다 싶으니까 뭐 업계 종사자, 은퇴한 사람들, 학계 아니면 군 쪽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 좀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글 좀 쓰는 사람들이 내가 옛날부터 이거 내가 다 응원하고 지원한 거야. 갑자기 이제 숟갈도 왕숟갈을 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수출 연구소 만들어서 나도 한 자리 줘 뭐 그런 거. 방송에 나와서 막 머리 잘 바르고 옷 탁 입고서 넥타이 메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작년까지. 저는 이제 뭐 마이너 평론가 쪽에 들어가니까 그 TV나 보면서 속셈은 다른 데 있으면서 저렇게 고생한 거는 K방산의 그 실제 업체 사람들인데 현대로템은 망할 뻔했었어요. 폴란드 그 직전에 수출 터지기 전에 회사 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팔아 넘긴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줄여서 방산업체들은 온갖 욕을 먹으면서 꾸준히 종사자들이 했다는 거.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그냥 좀 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아주 그 심적 마음고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종사자들은.
대표 업체들은. 그래서 또 인내심, 업체들의 어떤 그 손해 보면서도 꾸준하게 했던 거.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 방산업체 중심으로 안 하고 다 방위사업청 거기에 관련된 뭐 친분 있는 사람들, 뭐 학자들, 예? 그쪽에서 뭐 군 출신자들 이제 예편된 사람들, 뭐 장군님들이 다 도와해서 이게 된 거래. 그래서 저는 좀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숨은 공로자들은 현직 종사자들입니다. 그걸 꾸준히 뭐 30년 동안 봤기 때문에. 특히 20년, 이제 30년에서 20년을 단축해서. 그리고 왜곡된 그 K방사는 사실 그동안에 K폴란드 터지기 전에 그렇게 왜곡된 게 많았어요. 거기다 숟갈 꼽는 사람들 별도로 꼽고 맨날 질타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면은 이제 전에는 안 그랬던 게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는 K방사는 이제 이게 토대가 돼서 회사의 어떤 뭐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카이나 뭐 특히 현대로템은 그 돈을 이제 수입을 이제 받잖아요. 돈이 이제 들어온 캐시 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불안하잖아. 또 어떻게 2030년 지나가면은 폴란드만큼의 수주량, 발주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규모 발주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내부적으로 많이 저기를 줄인다고 하더라고. 돈 쓰는 거를 줄이고 아껴가지고 좀 길게 가자. 우리가 위기 한번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 K방산이 길게 하려면은 개발에도 투자하고 엉뚱한 데 돈 쓰는 걸 줄이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최근에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저기를 해요. 많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돈을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자주 잘 팔리잖아요. 지금 뭐 에스토니아도 또 산다고 그러고 그게 뭐 중고품 일지언정 어쨌든 자기네 제품이 팔리는 거니까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볼 수 있기 때문에 딴 데다가 이제 난 그거 작년에 주장했어요. 이거 딴 데 돈 쓰는 거다. 근데 일반 기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또 다른 사업 분야 방산 그것도 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어요. 뭐 예상한 대로. 그래서 뭐 K방산의 수출이 지금 폴란드 중심으로 잘 된다면 루마제도 좀 다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뭐 중동도 조만간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페루도 있지만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 돈을 잘 활용해서 신개발. 왜냐면 방위사업청 국가에서 돈 대주는 거에 플러스해서 업체도 좀 대야 게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빨리 완성이 되니까 신제품이. 이것도 일반 제품처럼 신제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더 중요하다. 오히려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너무 지금 좋아만 할 게 아니고 엉뚱한 데 돈 쓰지 마라. 그 엉뚱한 데는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특정 업체입니다.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경제신문에다가 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뭐 단정 지은 게 아니라 추정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분야에서는 또 오히려 조심들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뉴스가 온라인 뉴스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 3년 동안에 4년? 3년 동안에 그거 아니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뭐 이게 서류로 된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단계는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가짜 뉴스하고 분류하고 저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면서 방송하면서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좀 있어간다. 그런 얘기 듣는 게 실제로 이제 현상은 이제 온라인 뉴스가 나오거든. 최근에도 며칠 전에 나왔거든. 내가 얘기했던 게 나오거든. 돈 딴 데 쓰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 이제 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 다 나와요. 해결되고 전투기 나오고 미사일 다 개발 완료되고 그럼 이제 사람은 인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또 늙어가고 건강 관리 유지 잘해서 그걸 다 보려면은 뭐 약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중요하고 매니아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K 방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만큼 업체들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인도네시아하고는 우리가 이제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방사청장이 좀 관리를 한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협의를 계속 한다는데 그거는 이쪽의 얘기고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제 또 잔머리를 굴려서 뭐 다른 저택이 또 살 그 기회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라팔도 주문했지만은 그래서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잠수함도 그렇고 자꾸 유럽제를 눈을 돌려요. 그 뭐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유럽에다 가깝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그 후예들도 지금 그 당시에 뭐 조상들이 그랬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세대들이 또 그게 흘러내려오는 게 전통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배경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애들이 뭐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뭔가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뭐 비공식적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잘 말을 따른다. 이제 그런 측면의 나라들이 이제 태국까지 그 범위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K방산 초도 그러니까 이 폴란드 직전에 K방산이라는 게 K자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인도네시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쟤들이 자꾸 딴 생각한다. 그러다가 2022년 이제 러우 전쟁 터지면서 바뀌었지만 상황이 여름 때 수출이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수 고객으로 이제 바뀐 게 인도네시아, 태국이 아니라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 참 다행이죠. 그게 나라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대를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따르십시오 하면은 그 필리핀하고 말레이시아가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물건을 사주더라도 최소 이렇게 뭉청뭉청 소위 뭐 10대 이상으로 뭐 필리핀 한 12대 규모고 말레이시아는 이제 18대 2차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36대 완성한다고 그러고. 근데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태국은 참 머리가 대단한 게 2대. 나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전에는 그 한 단계에 우리가 수출할 때 뭐 T50이죠. 그런 뭐 훈련장도 있고 뭐 T50, FA50형도 있는데 뭐 한 최소 4대, 6대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2대. 근데 동남아 시장이 웃기는 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이 발주 규모가 2대가 흔해요. 뭐 해상 초계기를 뭐 유럽제 ATR 계열은 이제 말레이시아도 발주를 했고 필리핀도 발주를 했어요. 해상 감시를 또 해야 되는데 2대.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도 워낙 뭐 돈이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필리핀도 좀 돈이 없으니까 또 왜냐면 다른 그 여러 가지 무기를 다 동시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또 태국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태국은 또 왕실과 연결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또 인적 구성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보다 더 심한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보다.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로비를 받아서 하는 좀 다른 측면에 좀 불법에 가까운 그 밝혀진 건 없지만 이렇게 뭐 다 서류로 그런 측면에 지금 필리핀은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여기도 이제 우리말을 잘 따라주니까 그 최근에 HD 현대중공업의 이제 소위 초기함도 신속히 이제 건설해서 올 연말까지 2척을 이제 넘겨준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기함은 사실 아니고 호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구축함인데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초기함이라 불렀다, 호위함을 불렀다 좀 혼동을 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물건도 빨리 만들어주고 인수도 잘 아주 착실하게 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다 이제 어우러져 있고 뭐 육군 장비도 그렇고 뭐 해군 그다음에 뭐 잠수함도 좀 뭐 사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경쟁을 시켜서 자기들이 사가겠다 가격을 깎아서. 근데 항공 분야는 이제 뭐 앞서 뭐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은 12대 추가로 사는 F-50, 20대 뭐 F-16, 20대 뭐 KF-15. 그러니까 이 예산이 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전력은 이제 증강을 시키겠다고 해서 좀 상당히 좀 착실하게 좀 착해. 이런 면에서 이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비교해서 참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직접 항공기 제작 업체한테 얘기 듣기 전에는 저도 혼동을 했어요. 저놈의 F-16V가 들어오고 그리펜이 와서 경쟁을 한다는데 그게 될까 했는데 그 안에서 다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세부적으로 다 협상이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KF-10을 당연히 이제 인도네시아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속세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자꾸 이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기존에 약속받은 50대라도 어떻게 면허 생산이라도 시켜보려고. 그게 또 수익이고 어떤 그 사업비의 보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털렸기 때문에 뭐 보안도 털렸어요. 돈도 털렸어요.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보완을 하려면은 완전히 벌충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완을 하려면 필리핀 그 공군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폴란드만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보다 좀 더 수익이 더 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하긴 할 텐데 자기를 유리한 대로 찔끔찔끔 전투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5년 4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뭐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욕심을 버리든지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편 이쪽 권역하고 이쪽하고는 또 이게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매니아 중심들 나이 많은 50대, 60대 분들 중심으로 그럼 지금 내가 네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50대 매니아 관심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는 베트남은 나는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해보니까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베트남과 북한과의 또 어떤 그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동남아시아에서 또 다른 나라는 이제 베트남을 보고 있고. 근데 또 방산업계에서는 이제 브루네이도 얘기하는데 워낙 뭐 군사력 관계는 중요시하게 생각 안 하고 작기 때문에 브루네이보다는 이제 베트남을 또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 태국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미얀마는 뭐 지금 지진 나서 많이 사람이 희생됐지만은 거기는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은둔의 국가예요. 지금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뭐 다 보도는 하고 있지만 화면도 보고 있지만은 아주 그 옛날부터 거기는 그냥 간섭 안 받고 살겠다 해서 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성이 나눠지고 그러니 인도가 있죠. 근데 인도도 워낙 성향이 군사력 대국이지만 핵포탄 가지고. 근데 거기 또 너무 까다로워요. 그 와중에 K9 자주포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의 전투기 이런 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KF-21을 진입하기는 좀 뭐 쉽지 않을 듯.
뭐 나중에 2030년도 지나가면은 또 다른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이 우선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이 이런 상황으로 이제 빨리 다가가고 있다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원하는 게 중국 본토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례 없이 한국 이 전투기 전력을 증강을 시켜주려고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그게 뭐 후원이라는 게 꼭 뭐 돈을 줘서가 아니라 판매 승인도 해주고 거기에 옵션도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제 우리 국산 대한민국의 KF-21을 동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엔진은 또 미국제니까 그 미국의 승인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방국 동맹국의 어떤 군사력을 증강을 시켜서 트럼프가 말한 대로 해당되는 또 외곽 그러니까 중국을 트럼프가 중국만 신경 쓰겠다 하지만은 이렇게 가면서 옆에 좀 비는 데가 이제 하이난도 쪽 이쪽에 필리핀 쪽이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은 이제 필리핀에다 맡기려면은 전투기를 또 여러 종류로 갖추게 해야 되는 정책이 지금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대만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건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군사력 증강을 시켰고. 그래서 필리핀이 그런 측면에서 군사력 판매, 전투기 판매를 이제 드디어 뭐 승인을 그러니까 전에도 뭐 판매를 한다고 뭐 미국의 뭐 국무상에서 승인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방부 차원으로 한 단계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승인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이제 미국이 그 미 공군이 전투기 F-16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FMS니까 자기들 거쳐서 가져가게 하니까 FMS는 미 공군 거쳐서 미 해군이나 대만 공군의 F-16V가 66대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양안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뭐 터진다 하지만은 뭐 바로 터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이게 이제 상승 작용 서로 양안 관계가 이제 뭐 포위망을 이제 하다가 이제 한 뭐 1년 지나면 쳐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2027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포위망 이제 시작을 했고 최근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끊으려면은 대만 공군의 F-16 그 신규 받는 V 전투기 F-16 V 전투기에 배를 잡는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의 일부 전투기 F-16 전투기에 하프 미사일이라는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뭐 20년 전부터. 근데 이것도 F-16V 개량된 전투기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바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미공군 중심으로 하프 공대함 미사일을 이제 달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최근에 해봤대요. 미공군에서.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시 1차적으로 대만 공군의 하프 미사일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게 동시에 얘기가 나온 시기상을 얘기 나온 거 보니까 필리핀 공군도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시간인데 중국군이 주변에서 완전히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난리칠 수 있을까. 이렇게 옥죄하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뭐 이렇게 참전을 안 하더라도 한반도만 책임져라. 한반도.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짜투리 붙인 게 뭐 일본 자위대하고 같이 해라. 근데 그건 사실상 뭐 좀 비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결국 한반도는 대한민국 주도로 이제 해야 되고 자기들은 이제 중국만 생각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호주 데리고 다니면서 필리핀은 기지 제공하면서 그 F-16 전투기 나중에 받으면 이제 하프 미사일을 때려라. 그쪽으로 내려오는 걸 잡아라. 내가 다 보장해 줄게 하면서 그냥 포위망을 이제 구축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국제 폭격기가 옛날 그 러시아제 Tu-16이라는 그 구형 폭격기인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한 10차례 개량을 해서 지금 최신 버전을 갖고 있어요. 엔진도 바뀌고 공대함 미사일 이제 6발 달 수 있는 아주 타격력이 세졌죠. 근데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뭐 유사시에 막아야 될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FA-50 한 대 가지고는 좀 벅차고 그래서 전투기를 골고루 도입을 해야 되는 그 중에서 이제 급하게 KF-21의 블록 1을 공대공 전투 미사일 발사하는 그거를 빨리 들여다 놔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개량 키트 받아서 개량을 우리가 가서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좀 급해요. 필리핀 공군도 KF-21 블록 1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중국 그 폭격기도 상당히 성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F-21 블록 1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공대공 미사일이 좀 비싼 거를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미티어 미사일. 그런데 초기에 뭐 비싸더라도 몇 발은 일단 있어야 되니까 많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미티어 미사일. 그러면서 2032년 지나면은 대한민국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수입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K방산도 장기적으로 다 깔아놔야 되는. 그러니까 본체가 이제 들어가면은 203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가 또 국산 미사일을 팔 수 있는 그 비싼 유럽제 미티어 말고. 그래서 K방산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관리 잘해야 되고 국제적인 환경과 서로 우호관계, 뭐 연합훈련, 필리핀군하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K방산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냥 뭐 숟가락을
얻는 거 욕심에만 있는 사람처럼 뭐 그냥 논문 같은 거 아니면 글 발표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것도 낸 사람도 있어. 같이 뭐 연합으로.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K방선을 유지해주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거든. 뭐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내서 따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관련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저 오늘 비판을 많이 하는 좀 못마땅했던 거. K방선은 본질이 다르다. 그런 또 다른 거 소위 외교계통이나 방위사업청의 실무진들이 진짜 신경 써서 자기 자체에서 구상을 잘해서 수시로 만나러. 청장이 이제 방서청장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얼굴마다. 국방부 뭐 장관도 그렇고 지금 공석이지만 차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 실질적인 이제 관리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학자들이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K방선이 2040년대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쓴 게 역시 전투기 KF-21이다 이거죠. 각자 지분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전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아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180여 개국 중에서 전투기 중심의 전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뭐 한 대략적으로 그냥 짐작하는 게 뭐 50에서 한 80개국 사이? 나머지는 아니라고 해요. 뭐 헬기도 몇 대 없는 나라도 많고 아주 뭐 산골짜기 골짜기 사는 나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시장은 제한되어 있고 권역별, 지역별로 이 세계 지역별로 자기들 시장이 있고 자기들 말 잘 듣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또 말을 안 듣고 난 저기 거 살 거야. 니들이 통제하는 전투기 못 사겠어. 요즘 그거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통제를 받으면서도 사이가 좋을 때는 고성능 그 전투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투기를 유럽제나 서유럽제나 특정 지금 말씀하시는 뭐 5세대 이상 6세대 사면서 미국제 포함해서요. 근데 또 이제 사이가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국제 관계가. 그걸 대비해서는 또 한국제를 2트랙, 3트랙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러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것이 운영이 안 될 때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런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 많죠. 뭐 이집트가 좀 그런 면도 있고 전통적으로 오히려 이집트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방법이 없는 나라가 튀르키예가 이거 아니면은 거의 한 6, 7년 동안 미국한테 잘못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제가 그 S-400 미사일 버릴게요. F-35 주세요. 이제 최근의 뉴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긴 답이 없어서. 근데 이집트는 미국의 군사 원조 FMF 자금을 받으면서도 그거는 이제 기존 미국이 준 장비에 어떤 보수 유지 돈을 많이 쓰니까 자기들의 관광, 그 군부가 관광을 관리한대요. 그래서 마치 중국처럼 돈을 따로 챙겨서 공동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그런 무기 살 때 쓰는 그 돈이 있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중국제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100%는 아니지만 50%의 돈 정도를 뭐 한국의 KF-10을 또 살 수 있는 거고. F-50도 지금 뭐 산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집트는 다양한 국가의 전투기를 일단 도입합니다. 러시아제도 이제 지금은 안 사는데 전에 샀었고. 그거는 이제 그런 관계, 국제 관계에 따라서는 그 모든 전투기를 이제 운영하면 좋은데 뭐 사이가 나빠지면 이건 이제 옆에 치워놓으면 또 이걸 쓸 수 있게. 그런 측면의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아주 뭐 용의주도하게 면밀하게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쉽고 간단한 그러니까 연구는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다 펼쳐놓고 저도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렵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뭐 박사님들이나 뭐 학계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자기들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렵게 막 책을 내고 논문을 내요. 보기도 싫어. 쉽게 해서 접근이 쉽게 하게 되면 자기를 뛰어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막 꼬이게 만들어 막 읽기도 싫게. 근데 그게 소위 관리들한테는 뭐 이제 평상시에 또 참고해야 되는 책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쉬운 것들. 그걸 참고자료로 쓰면서 여기 좀 협의 좀 해봐야 되겠네. 타진을 해봐야 되겠네. 아니면 업체하고 같이 가서 뭐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에어쇼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런 나라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세, 그 나라의 정치 현황, 정세, 뭐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주변국하고 경쟁 관계, 뭐 어떤 대치 관계 이런 거를 연구해서 이렇게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거기서부터 K방송은 시작되고 유지되는 건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한 자리 노력. 항상 어렵게 책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기 평생 먹고 뭐 은퇴할 때까지 뭐 연금 받고 하려면 어디 뭐 좋은 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궤도로 달려야죠. 그래서 좀 진실되게 좀 이렇게 아주 일반화적으로 K방송을 응원할 수 있는 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적다. 아쉽다. 근데 어쨌든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또 영업팀에서는 국제 영업팀에서는 또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누가 응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맨날 출장 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개발을 또 못하는 연구 개발, 세일즈 대상.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K방송으로 되는 게 아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전투기 F-50 48대 전차 다 천문 뭐 이렇게 1000대 얘기잖아요. 갑자기 되기도 했는데 그 전에 삼성 테크 시절에
K9 자주포의 그 차체 구동 체계만 이미 2016년도에 수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알려진 거죠. 물건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좋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야 한국 거를 그냥 다 통으로 사볼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내가 유럽제, 독일제 옛날에 나를 학살했던 우리 장교단을 학살했고 침공했던 나라 저걸 내가 저 물건을 믿어야 돼. 주는 것도 앞기도 되게 엄청 느리고 꼼꼼하다는 핑계로 프랑스 물건 센 거 있나? 영국은 더 없어. 다 와야 돼가지고 방산업체가. 그래서 한국까지 달린 거야. 그때 러시아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다른 질문에 이제 중복되는 이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 소위 제 스타일의 말투가 그놈의 대테러지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 대부분 욕 먹으면서 이 큰 대형 장비 회사들은 그냥 미련한 소처럼 꾸준히 2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문제가 됐던 게 뭐 2014년도부터 문제가 된 게 뭐 KT전자의 파워팩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업체 파워팩 국내 업체의 또 이해관계도 있고 랭크사라는 이제 해외 업체의 또 그 욕심 꾸준히 더 자기들 해먹어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지금 결말이 났죠. 결국 이제 국산이 채택돼서 이제 4차 양산부터 이제 뭐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시간 한 10년 날렸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전력화 완전한 이제 추가 양산 전력화했던 그 시간 소모에 들어가는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잠수함 분야도 그 독일한테 종속됐던 게 독일의 업체 하데베한테 209 잠수함 이제 그거를 시작했죠. 면허 생산, 조립 생산. 근데 잘했어요 업체가 하나오션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4로 넘어가는데 좀 더 이렇게 토수가 1,800도로 이제 커지는 배인데 성능도 좋아지고. 근데 요게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게 가미돼서 지금 HD 현대하고 하나오션 현재 하나오션하고 이제 뭐 이렇게 나눠서 뭐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완성도가 그 당시에는 좀 떨어지는 그 면허 생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오션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습득돼 확보된 기술을 가지고 현재의 장보고 3 그것이 이제 설계돼서 최초의 이제 일본함 첫 번째 그 잠수함이 2018년도에 이제 그 언론 다 불러서 뭐 대통령 참석하에 공개된 게 2018년도. 그 역사가 이게 거의 거슬러 올라오면 1988년, 89년이에요. 잠수함 같은 경우도. 오래됐죠. 30년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서야 장보고 3라는 그 1차선 배치 1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게 이제 3,000톤대 잠수함인데 그게 1차선 세 척이 이제서야 실전 배치된 거 완전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차선 또 개량한 거. 뭐 리튬 이온 전지 좀 제대로 쓴 거 적용해서 그게 이제 건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뭐 다 나와서 완성돼 건조돼서 해군이 뭐 인도 받아서 실전 배치하는 것도 몇 년 또 걸리고. 그래서 이게 뭐 이 큰 플랫폼의 장비들이 전투기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꾸준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해당되는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입증이 돼야 돼요. 아, 성능 문제 없고 좋다. 그러면 이제 해외 수출 시장 나가는 거죠. 그 단계에서. 근데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제약면은 또 이제 그걸 훨씬 건너뛰어서 바로 개발될 때 뭐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신흥 방산 강국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K 방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기까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이제서야.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자에서 이제 뭐 좀 꽃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 측면이 또 좀 더 세밀하게 돼야 되는 다 인적 인력들이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전투기, 전차, 잠수함, 특히 3대 품목이죠. 뭐 자주포도 그랬고. 뭐 근데 자주포는 워낙 대량 양산이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온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역설적으로 그래서 해외 수출 시장에 아주 뭐 인기 품목으로 등장한 가장 먼저 한 게 자주포, K9 자주포. 그러고 나서 이제 K2 전차의 어떤 그 좀 말씀 많았던 게 정리가 되니까 수출이 이제 된 거고 폴란드에 대량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기 F-50도 다 어려운 그 2005년, 6년, 7년, 8년도에 말 많았던 거 뭐 마치 F-50 나가 죽어라. 매니아들이 그랬어요. 넌 필요 없으니까 나가 죽어라. 절로 가라. 공군도 이제 저기 하고 박대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60대를 샀는데도. 근데 지금 이제 수출 나가잖아요. 그리고 개량을 앞두고 있고 완전하게 이제 끝내기. 잠수함은 이제 시작이죠. 폴란드하고 이제 캐나다 상대로 호주도 뭐 재래식 잠수함 이제 하겠다고 또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뭐 자주포, 전차, 전투기, 뭐 KF-21이죠. 그건 또 F-50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잠수함 분야. 3,000톤대 아니면 2,000톤대. 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흘러왔고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그렇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KF-21이 제가 이제 급하게 뭐 이제 방송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 뭐 8조라고 그랬어. 근데 그건 개발비야.
근데 여기서 23조라는 거는 120대를 2032년까지 만들어내는 금액까지.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제 계약을 해요. 이제 다 쪼개져서 뭐 몇천억 원이라고. 근데 이걸 다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공군에다 가져갈 때까지 돈을 받는 것까지 합산을 해보니까 23조라는 거예요. 개발비가 8조 정도 들면은 나머지는 양산 비용.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게 있으니까 이걸 환수하려면은 수출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KF21이 23조라는 게 전례 없이 크긴 커요. 그거에 비해서 전차 3조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거죠. 3조라는 게. 이 상대적으로 이정 전차는 뭐 사실 지상에서 굴러다니는 거니까 역시 적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뭐 얼마 전에 취재를 해서 제가 이제 제 출연하는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방사청에서 뭐 다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도 이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게 지금 정색을 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새롭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렇구나. 정신 차려서 보면은 이게 좀 색다른 얘기였어요. 다 비슷해요. 이게 대부분 이제 서유럽하고 미국 중심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공산권, 구공산권은 이제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감춘 것도 많고, 뭐 러시아나 중국은. 그러면 이제 무기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여전히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이죠.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도 들어가고, 뭐 스웨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동에는 이제 유일하게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완성체는 아니지만은 전자장비 중심, 뭐 무장 중심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종의 그 완성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적은데 대탄도탄 뭐 에로 시리즈는 또 미국의 돈을 원조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좀 다른 경우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 서유럽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 이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 사이에 뭐 생각을 못 했는데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사회가 자유화되고 자유롭게 되고 뭔가 해외 문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 나가고 그게 불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게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올림픽 1988년 올림픽과 사회 민주화된 거, 사회가 자유로워진 거. 그때부터 이제 발전이 돼서 90년대는 이제 IMF 97년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슬픈 시기였지만은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2000년대 20년 사이에 발전이 급발전한 거예요. 발진이 아니라 발전. 잘못 얘기하면 급발진인데 급발전. 제가 이제 피부로 느껴요. 근데 거기에서 가속화 시켜준 거, 인식과 생각, 이 문물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걸 가속화 시켜준 게 2000년부터 소위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정보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 큰 PC 가지고 검색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1차 발전이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아무 때나 보면서 접근이 되는 거. 이 군사 무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좀 보편화된 게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20년 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방산이 급성장을 하고 그리고 수출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방송이나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계속 들여다봐요. 이게 뒤를 봐요. 저 때는 어떻게 살았지? 저 때는 그 답답한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전화기 들고 이거 어떻게 다 살았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이 모든 게 좀 느렸어요. 전반적으로. 방산도 느렸고. 그 다른 나라에서 설계도 받아서 제작한 그 배우는 시절 뭐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울했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던 시절이 7, 80년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다 연관이 사회적인 현상도 다 연관이 이게 방산도 다 연관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제 AI가 군사 무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초기 시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응용할지는 상당히 많이 모색을 하는데 이것도 대중화 시켜서 좀 더 접근성, 관심을 더 갖게 하려면은 이 내용들을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특정 방송 있죠. 뭐 예를 들어서 EBS 같은 데는 좀 유익해요. 그걸 잘 풀어줘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직접 접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박사님들의 세미나를 가잖아요. 책 받아오잖아요. 아니면 듣잖아요. 그냥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권위라고 생각하는지 대중화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좀 더 일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무조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AI는 한국에서 뭐 먼 나라에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걸 군사에 접목을 시키자는 발전을 하더라도 안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서 뭘 설명하셨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교육방송 보면은 거기에 출연진들이 유튜브처럼 설명을 잘해주려고 노력하니까 얘기를 해주면 이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이제 다니면서 좀 질타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대중화 시켜주세요.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게 얘기해서 한미연합 그 작전 체계에 묶여 있죠. 계속 가고 있죠. 뭐 모드 5라고 이제 암호, 미국식 암호 그다음에 그 데이터 링크 16, 링크 K가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충돌을 하죠. 어디에는 링크 K, 어디에는 링크 16, 뭐 링크 22까지 나와 있지만 그 이상도 나온다지만은.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무기, 방산 제품의 판매가 고도화된 거예요. 전에는 완제품 자체를 가지고 통제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골아픈 것도 있고 귀찮은 게 있으니까 완제품, 플랫폼, 껍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니들이 만들어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 전자람 시스템은 자기들이 꽉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스위치를 누른다 해서 그게 아니라 그 부품 공급, 해당되는 장비에 내부 장비에 부품 공급을 안 하면 그냥 운영 못 하는 게 많아요. 가면 갈수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니까 좀 더 이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35가 사실 맞고. 근데 그게 뭐 누른다, 뭐 본토에서 그거라기보다는 해당되는 그 소프트웨어 체계의 그 부품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고장난 걸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다 우리가 일상 가전제품도 어느 정도 한계 있듯이 교체해야 되듯이 수리도 맡게 되고 그런 거를 제때 이제 안 해주거나 하면은 그냥 저기 되죠. 고철화되는 거죠. 그냥 쇳덩어리. 그게 이제 항공 분야가 심하고 해상 분야는 엔진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뭐 동력 전달 체계. 그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뭐 LM2500 가스터빈을 썼다면은 지금은 이제 뭐 롤스로이스 영국의 MT30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많았던 거. 근데 그게 또 정착이 되면 또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 롤스로이스사도 다국적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하고 서로 얽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통제를 교묘하게 아주 고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복잡해졌죠, 사실은. 단순하게 무슨 뭐 자주포, 옛날 자주포, K55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들이 좀 고도화돼서 우리가 그냥 좋게 얘기해서 한미연합이고 독자적으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체계, 시스템, 내부 시스템까지 아니면 외형까지, 포까지, 주포나 이런 것도 탄약까지 그런 나라는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죠. 근데 그것도 최근에 밝혀진 게 그 3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물건 팔아먹고 교역하면서 서로 이제 뽑아먹고 중국이 미국 뽑아먹었으면 뭐 미국도 중국 뽑아먹고 하여튼 서로 있었어야 사실 있는 건데 마치 미국은 혼자만 손해본 것좀 얘기하는 건데 그러던 시절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30년 동안에 이게 중국제 장비가 방산 장비가 내부를 보면은 외형은 러시아 거를 카피를 떴는데 내부 들어가면 서유럽에서 부품 사다가 뭐 전자장비 뭐 레이더를 사다가 카피 떠서 발전시키고 개량하는 거. 그리고 중국제 무기들 보면은 혼합. 서방 측의 특성도 갖고 있고 러시아제 외모도 갖고 있고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내부 그 들어가는 뭐 소프트웨어 칩 같은 건 또 서유럽에서 산 것들 이번에 이제 밝혀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그나마 그것도 독자적인 건데 대한민국 제품이 이제 사실 미국의 방산업체하고 뭔가 미 국방성이나 미 국무성하고 더 면밀하게 협의 안 하면은 지금 FA50, KF-22 사실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진 개발을 이제 해야 되겠다 나왔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국산 전투기 엔진을 하겠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지상 체계에서는 전차하고 이제 자주포에서는 다행히도 국산화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튀르키예에서 우리 거를 이제 가져간 거를 이제 통제를 이제 할 수 있고 수출 나갈 때 우리 걸 껴서 나가야 되니까. 또 그 나라는 독일하고 뭐 사이가 나빠져서 뭐 하다못해 파워팩을 못 받는다든지 자기네 제품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주니까 서로 이게 얽혀 있는 거죠. 그 상호 의존이 이제 이런 게 있고 미국은 통제하면서도 상호 의존 협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오늘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그런 얘기가 트럼프가 또 나와요. 한국의 방산을 좀 된다 싶으니까 이제는 키워줬는데 만들어준 것도 있고 뭐 FA50 같이 공동으로 얘네들 어느 정도 또 통제를 좀 시작할 때가 왔네. 그게 이제 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교관들이나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이제 뭐 좀 빨리 정신 차려서 정부 조직이 좀 정리가 되면은 정말 달려가서 잘해보자고 막 아부 떨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K방산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건 지금 질문을 이제 하신 거는 K방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을 하신 거지 다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만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다. 빨리 좀 내부 우리 국내에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하기 나름이니까 다 그것도 시간이 또 해결해 준다. 노력하면은. 그래서 그게 뭐 크게 걱정 안 해요. 뭐 절충교역 뭐 없애야 된다. 뭐 미국에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절충교역 어제 얘기인데 많이 털렸거든 우리한테 방위사업청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만 털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거꾸로 미국이 그 기술 준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건 그만 줘야 되겠다. 이제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단점은 이제 그거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건지 미국에서도 그 통제를 들어오겠다는 거. 혼자 그만 좀 많이 먹지 마라. 물론 엔진 같은 거 판매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얽히는 거지. 아이씨, 엔진 따로 우리 개발해. 중국과 일본은 뭐 사실상 실패했다고 하는데 특히 일본이 우리도 해봐야 돼. 그래서 정부 기관한테 돈 좀 주세요. 뭐 기재부 산자부한테 돈 주세요. 그리고 업체도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어요. 현재 2025년도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방위사업청이 일정 예산 배정 연도별로 돈을 타서 이제 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중간에 파워포인트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잃어버려 가지고 최종 4차 양산이 이제 150대 정도 규모인데 원래는 180대 정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 180대에서 30대가 마이너스 처리된 게 무인화 소위 그 조그만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국군에 날 때 보여주는 거 무인 수색 차량 그 지분으로 넘어갔어요.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대가 됐는데 파워포인트 문제도 이제 최근에 그렇게 10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S&T 다이나믹스 중심으로 이제 완성이 돼서 인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행정 처리를 이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 라인에서 수출은 수출이고 생산 라인 별도로 이 관련 이제 뭐 주포 엔진 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다 체계 종합을 하는 거잖아요. 합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물건을 발주하는데 과정이 또 따르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착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26년부터. 올해는 준비를 이제 물건들 흩어져 있는 물건을 다 받아야 돼요. 납품을. 그래서 올해는 준비 기간이고 뭐 중간중간 뭐 관련된 계약도 다 끝내야 되고 그래서 물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부터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번에 파워팩 문제가 많이 시간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들 우리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다른 사업들이 이제 돈을 그걸로 좀 많이 쏠려서 들어간 게 있죠. 중간에 뭐 다른 헬기를 더 산다든지 뭐 전투기를 더 뭐 이렇게 산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차 양산이 늦어졌고 그럼에도 이제 시간이 2014년도 최초 전력화됐는데 현재 이 7기동군단에 수기사가 있습니다. 수기사에 K2 전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이 4차 양산이 이제 돼야만 그 물건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K1A2를 다른 예하 부대, 다른 부대, 일반 뭐 기계화 여단에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산이 물건이 안 넘어오니까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K1A2를.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북한군을 상대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이 홍보 영상들을 국방부, 국방일보나 국방TV 보면은 이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대략 이제 11기동사단, 8사단 거는 잘 안 보여줘. 아껴. 이상하게. 이번 혹한기 훈련 보니까. 그 대타가 K1A2가 나와서 막 사격을 승진 훈련장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어떤 홍보상의 그런 대국민 홍보상에서도 이제 4차 양산이 시작이 안 됐고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 와중에 중간에 파워팩 문제 있었고 폴란드 수출 문제 있어서 3차 양산 물건 뭐 빼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지연이 된 거예요. 종합적으로 뭉쳐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매니아들 중심으로 또 아쉬운 게 그건 이제 물건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인데 성능상에 아니 K2A1 개량용 어떤 생존 장비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어떤 걸 갖다 키트를 붙이면 되는데 저게 대전차 미사일 북한이 가지고 뭐 발달된 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으려면 이제 생존 장비 자체 그거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아쉬워하죠. 그 예산은 도대체 별도로 기존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K2 전차를 언제 갖다 개량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K2 전차 흑표 전차 사업이 국내에서는 아직도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수출이고 수출도 뭐 사실 폴란드도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가는 길이고 180대에 대한 것도 아직 계약을 못해서 이제 언론사에서는 자꾸 오늘 내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다들 아쉬워하고 좀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다 뭉친 거예요. 현재 우리 육군의 배치가 다 끝나지 않은 게 이제 결국에는 KF-21 전투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2030년도 돼야만 실전 부대가 완전히 완편되고 왜냐? 이 K2 전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7기동 군단의 수기사가 K21 4차 양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도 받아야만 수기사에 있는 K200A1 기계화 보병 전투차가 아닌 보병 수송 장갑차를 대체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질적인 전력, 고성능 전력으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가 뭐 필요하냐 뭐 그러긴 한데 또 한반도에서 또 작전 상황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전력이 K2 전차 말씀하신 거나 뭐 K21 4차 양산이 이제 상당히 시간을 끌었던 거죠. 그럼 또 그 시기에 와서 2030년대 접어들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또 활약이 할 수 있나 또 전장 환경이 또 새로운
전장 환경이 다가올 텐데 AI가 결부된 그런 이제 상황이 올 텐데 이제 그런 또 의구심을 또 많이들 갖고 계시죠. 너무 늦었다. 근데 그러면도 이제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방사청 시계하고. 그 사람들은 행정 절차나 이런 걸 다 완수해야만 자기들이 그 일종의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거죠. 관청이지만은 월급 받고 승급하고 승진하고 하려면은 그냥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서 발표해서 사업 완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는 뭐 사업을 뭐 20년, 30년 해가지고 완성했다고 그래. 되레 이제 그거 홍보하면 욕먹지. 그때 가서는. 서로의 온도차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그래서 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화력에서 고생하는 거는 이제 일선 그 부대인데 일선 부대 또 그 근무하시고 이제 거기 복무하신 분들은 또 실제 하루 훈련, 고된 훈련, 하루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자기 뭐 피복 문제 언제 제대하나, 그다음에 내가 월급이 언제 오나.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에 최근에 대한민국 국군의 생각이 우리가 항상 질타했던 일본 자위대 공무원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그동안에 이제 한 20년 사이에 일본 자위대 욕 많이 했거든요. 쟤들은 그냥 무슨 월급쟁이다. 별 볼 게 없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 일본의 자료들로 이제 돈을 지불해서 다 받아보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도 그다음에 대만군도 마찬가지고 훈련 열심히 해요. 우리만 이렇게 맨날 빵빵 쏴대고 막 달려가서 총 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자위대, 대만군도 뭐 전쟁 터지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3개국이 훈련하는 거는 이 미국제 무기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같더라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블로그 시대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리는 그 시대는 좀 많이 이제 비하를 했지. 근데 저는 이제 현장 답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대만군의 훈련, 일본 자위대 뭐 행사들 하면은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앞에서 얘기로 돌아가면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전력화라는 게 이제 그렇게 어렵다.